반갑습니다. 온유의 책장 온유입니다. 나를 지켜낸다는 것 제2강 존양 마음을 쏟아 자신을 기르는 힘에 이어서 오늘은 제3강 자성 나를 허물고 한계를 뛰어넘는 힘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논어하기에 나옵니다. 513 성오신 매일 나 자신을 3번 들여다본다. 페이지 71. 우리는 하루 3번 반성하는가? 여러분 모두는 하루 3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뜻의 1일 3성이라는 증자의 명언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논어의 하기에 나오는 말로 나는 날마다 3번 내 몸을 살피니 사람을 위하여 일을 도모함에 충성스럽지 아니했는가? 법과 더불어 사귀되 믿음을 잃지는 않았던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히지 아니했는가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자성하는 습관을 길러 수시로 자신의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수신을 하는 유익한 방법 중 하나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자성할 마음의 여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진정 엄숙하고 진지하게 자아를 돌아보는 현대인은 아주 적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자성할 여유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한다면 현재의 삶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던 삶인지를 생각하고 지난날 저지른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그 좌절과 패배를 야기한 주요 원인을 생각해 보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자성하고자 한다면 시간은 많습니다. 인터넷을 하고 핸드폰을 하고 동료와 잡담을 나누고 게임을 할 시간은 넘쳐나지만 어찌 자성을 할 시간이 없겠습니까? 자성은 본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떤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잠자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일하는 틈틈이 할 수도 있으며 쉬는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길을 걷거나 줄을 서면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철저하게 자성을 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정말 엄숙하게 심지어 고통스러울지라도 일신상의 치명적인 문제를 마주할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자성을 통해 자신의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나아가 일생의 운명을 철저하게 바꾸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철저하게 안정을 취하고 진지하게 자아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격에 무슨 결함이 있는지, 자신의 선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혁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책은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일을 해야 할 때에는 항상 틈을 내어 미리 점검해 두면 실수가 절로 줄어들고 수시로 잡념이 떠오를 때에는 고요할 때 미리 확고히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잘못된 마음이 절로 사라진다. 아무리 바쁜 생활 속에서도 짬을 내어 자신을 반성하고 점검할 수 있다면 잘못을 저지를 확률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일을 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자신을 성찰하여 좋지 않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언젠가 나의 무지를 알게 되는 때가 온다. 페이지 75. 소크라테스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내가 가장 지혜롭다는 신탁이 정확하다면 단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신 앞에서 나와 다른 현인들을 모두 무지한데 나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진정한 내용이 인간들아, 자신의 지혜가 진정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이니라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 너 자신을 알라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죽기 전에도 사람들을 교육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나치게 잘난 체 하지 말고 자신의 무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머니가 산파였던 것을 빗대어 자신을 사람들이 사상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신의 산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오전에 줌으로 파이데이아라는 전국에 걸쳐있는 지부 독서 모임에서 서양 고전을 읽고 있습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비롯해서 그리스 시대 비극을 모두 끝내고 역사로 들어가서 헤로도토스의 역사와 지난주에 끝난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필두로 해서 지금은 철학으로 넘어가 그 기원전 5세기 무렵에 살았던 여기 나오는 소크라테스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저작을 동양의 공자처럼 자신의 손으로 남기지는 않았고 제자 플라톤에 의한 저작들이 있습니다. 그 플라톤이 기술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나 파이돈, 향연 같은 데서 플라톤의 뇌리에 남은 소크라테스의 사상과 언변과 그의 훌륭한 행위들이 자세히 써져 있고 서양 고전 번역에서는 천병희 선생님이 거의 유일무이하게 거의 모든 그 작품들을 번역을 하고 계신데 이번 소크라테스의 변론, 향연이 들어가 있는 책도 역시 숲 출판사에서 나온 천병희 선생님의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천병희 선생님은 직역보다는 의역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알기 쉽고 그 전에 역사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비해서는 훨씬 재미있게 그리고 토론할 거리가 아주 많은 그런 서적입니다. 거기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이자 지인인 크세노폰이 신탁을 받았습니다. 델포이 신탁에서 어떤 신탁을 받았냐 하면 가장 현명한 자가 소크라테스라는 신탁을 받고는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 같지가 않다고 여겨서 처음에는 정치가, 두 번째는 시인, 그리고 또 다른 현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갑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났던 겁니다. 이 사람들과 이 현명한 사람들과 이 똑똑한 사람들과 본인이 유일하게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이 사람들은 본인이 무지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고 본인은 스스로 무지하다는 걸 알고 인정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나를 지켜낸다는 것을 팡처 오이 교수님이 3강에서 이 자성을 넣었던 것도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생각에서 소크라테스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페이지 76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인생의 길 위에서 온종일 자아의 특별함에 도취되어 있다면 자연히 진정한 자아 반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은 분명 인간의 본성, 즉 보통 사람들의 자아중심적 태도와 잘난 척하는 본성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자제하지 못한다면 전적으로 이런 본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자성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격언련벽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세상을 뒤엎을 공로도 교만함으로 무너질 수 있고 크나큰 죄가도 참회로 벗어날 수 있다.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법. 나는 일찍이 승부욕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방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려 했고 체면을 중시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굴욕이라도 당하면 마음속으로 언젠가 상대방을 꼭 이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또 일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실력을 증명하려 했고 어떤 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동료 혹은 친구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승부욕이 나를 여러 해 동안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은담의 아래 구절이 나에게 커다란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름을 얻고 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은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절개를 세우는 것은 남다른 점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항상 남을 이기려고 하는 사유 패러다임에 무의식 중에 지배되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내가 과거의 사유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속에서 빠져나와 어떻게 이런 사유 패러다임에 지배되었었는지를 반성하고 나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지난 몇 년간의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승부욕 때문에 일에 대한 지나친 의욕을 표출했고 그 결과 삶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일하는 것이 나의 전부를 차지했고 생활은 마른 낙엽처럼 무미건조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과거에는 내가 안중에 두지도 않았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동료나 친구들이 사실은 삶을 이해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의식적으로 인생의 재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신을 조율하고 일의 성패에 대해서도 평상심을 가지고 대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과거의 사유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적어도 자신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자신을 지배하는 사유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연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의 하나이고 자성의 기본 임무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 좋지 않은 사유 패러다임이나 틀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영원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삶에 커다란 근심을 초래할 문제를 안고 있어도 죽을 때까지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매번 책은담, 소창유기, 위로야화 등의 책을 읽을 때마다 나는 항상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혜의 빛에 몸서리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의 패러다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낭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이유도 제 자신을 좀 더 똑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이런 자성의 시간, 조용히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의 호수를 좀 더 잔잔히 만들 수 있게 하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나 책 읽는 시간, 도서관에 앉아 있거나 찻집에서 조용히 필사를 하는 시간 등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어느 순간 제 스스로를 좀 더 똑바로 직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페이지 84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간장에 병이 들면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신장에 병이 들면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 병은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생기지만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얻지 않으려면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자신의 무지를 알라고 한 명언에 대한 가장 좋은 주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의 대체적인 의미는 밖으로 드러난 행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원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며 그것이 드러날 때에는 이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렬한 욕망에 이끌려 본능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저지르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심지어 이런 이속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행위를 자신의 인생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합당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컨대 그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생각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사유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자신을 지배해온 사유 패러다임을 분명하게 평가하고 검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생기지만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얻지 않으려면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마음속에서 과거 감히 대면하지 못한 것들을 끄집어내어 의식적으로 그것을 직시하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이성적인 심리 상태로 그것을 대할 줄 알게 된다면 훌륭한 자성의 방식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가 심각해져야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겨우 깨닫게 됩니다. 현실 생활에서 흐트러진 언행이 나타난다는 것은 정신세계의 심각한 문제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서도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진지하게 문제를 직시하지 않기도 합니다. 투현질능이란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시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뜻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투현질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다고 해서 현실 생활에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시기할 때에도 우리는 자신이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뭐가 그리 잘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옛 동료들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자리에서 뜻밖의 동료 중 하나가 큰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이 여러분이 사는 집보다 훨씬 크다고 가정합시다. 아마도 여러분은 마음이 편치 않고 평정을 잃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시인데도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집을 산 이상 무슨 질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그보다 못한가? 무엇 때문에 그는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까? 여러분은 아마 그가 이룬 성취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돈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한 결과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사람됨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엉망인 사람일까요? 설령 그런 분석에 근거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아직 자신의 성격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심리 상태 전반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과 즉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모토가 될 사자성어 중에 단연 가장 우선으로 뽑는 네 글자입니다. 문과 즉히란 자신의 결점을 지적해주면 오히려 기뻐하는 미덕입니다.
이런 미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문과즈키 해야만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요? 문과, 즉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일은 아주 난감한 일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비판을 받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평소에 자성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비평을 들어도 근본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인데 어떻게 문과즈키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학에서 자아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자아의식은 정확하게 자신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좌절과 실패에 부딪혔을 때 적시에 자신을 조율하고 상처를 어루만져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소극적 자아의식은 실패와 좌절에 부딪혔을 때 낙담하고 기가 죽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한 걸음 물러서야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다. 스스로에게 비교적 높은 기대치를 부여하여 부지런히 생각하고 자성해야만 합니다. 자기 성격의 한계에 대해 스스로 돌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때때로 스스로 원망하며 탄식하거나 자신의 운명을 탓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격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우리가 평소 난센스 퀴즈를 풀 때처럼 자성 방면에서도 똑같은 사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자아인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성격상 결함으로 야기된 문제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극복할 수 있는 대상임을 일깨워줍니다. 스스로 사유의 고정관념을 바꿀 용기가 없기 때문에 평생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 걸음 물러서서 드넓은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자. 퇴일보 해활천공.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바로 사유의 급전환입니다. 사유의 급전환을 거쳐야 비로소 더 높은 곳에 설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3강 자성 끝.